멕시코가 미국에 물 빚을 지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3월부터 멕시코 북부 농민들과 정부가 갈등 중이라고 합니다. 엊그제는 무력 충돌까지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 자세한 내용 아산정책연구원 이기범 국제법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물빚을 지고 있다. 그리고 멕시코 북부 농민들, 정부 지금 뭐 시위하고 그리고 유혈 사태까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무슨 일인가요, 이게? 그렇죠. 물빚이라는 게 좀 듣기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요. 네, 물폭탄은 들어봤는데 물빚 뭔가요? 예, 갚아야 될 물이 있다는 겁니다. 미국한테? 예. 물을 꼬았어요? 꼬은 건 아니고요. 네. 정확히 말하면은 그 미국하고 이제 멕시코가 옛날부터 이제 그 영토 분쟁도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텍사스라든가 캘리포니아 이런 이제 많은 영토가 사실은 멕시코 영토였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멕시코 입장에서는 땅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물이 부족한 거예요. 예, 강도 같이 잃어버리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1944년에 조약을 하나 체결했어요. 1944년에? 예, 그래서 그 텍사스 근처에 있는 리오그란데에서 예, 리오그란데는 뭐 유명한 강이죠. 그렇죠. 예, 리오그란데에서는 1년에 얼마큼씩 미국 쪽으로 이제 물을 주고 대신 콜로라도 있죠. 콜로라도 강이 있습니다. 서부 지역이죠. 거기서는 멕시코가 받는 겁니다, 물을. 그러니까 주고받기인데 서부에서는 멕시코가 받고 그다음에 중부라고 하죠. 텍사스 정도면 중부니까 그쪽에서는 물을 주고. 근데 올해 줄 물이 있는데 아직 많이 못 줬어요. 한 90% 정도 못 줬어요. 거의 안 줬네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도 뭐 이제 우리 뭐 허리케인 뭐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근데 멕시코는 가뭄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수량도 지금 적고 그다음에 그 농작물이 아무래도 물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농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저수지에 물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댐에 물은 있어요. 근데 그 물을 지금 10월 24일까지 약 4억 톤을 줘야 됩니다. 미국에. 4억 톤이 어느 정도냐면요. 감이 안 오는데요. 또 이제 예전에 한번 우리 소양강댐 이야기한 적 있죠. 소양강댐이 최대 29억 톤까지 물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4억 톤이라는 게 굉장한 양이에요. 그러네요. 그 4억 톤을 미국에게 줘야 되는데 정확히 말하면은 4억 2천만 톤을 이제 줘야 되는데 그중에 한 10%쯤은 줬어요. 그러니까 한 4억 톤 가까이? 한 3억 9천 요 정도가 이제 남은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콜로라도 강에서는 또 받았어요? 이미. 진짜? 예. 이미 받았는데 받을 건 받고 줄 건 안 준 거군요. 그러니까. 예. 근데 받은 양은 또 굉장히 많아요. 한 18억 톤이 돼요. 비교가 안 되게 많은데요? 예, 왜 그러냐면은 아까 그 말씀드린 그 역사적 이유와 관련이 있습니다. 대부분 멕시코 땅이었죠. 그러니까 멕시코 땅을 미국이 가져갔고요. 그 가져갈 때 강도 가져갔죠. 그러니까 물은 4배 이상 더 주겠다. 예. 약간 좀 미안했나? 뭐 그런 면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조약 문만 보면은 멕시코가 4배 이상 물을 더 받는 거기 때문에 멕시코가 굉장히 이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 보이는데요. 그러나 멕시코가 상당히 많은 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 그 땅을 잃어버리고 이 물을 갖다가 이제 받는 거죠. 그러니까 땅 주고 물을 받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사실 뭐 땅 안 주고 물도 안 받는 게 낫긴 하죠. 어차피 땅을 안 줬으면 그게 있었을 테니까. 근데 뭐 어찌됐든 그래도 미국에 좀 미안, 쏘리 그러고 딱 주는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요. 예. 근데 지금 멕시코 정부하고 멕시코 지금 농민들이 맞섰단 말이에요. 예. 정부 측에서는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 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농민들이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측은 냉정하게 말해서 조약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지금 물이 조금 없기는 하지만 그 댐에 있는 물을 갖다가 여하튼 다 모아보면 대충 줄 수는 있다. 10월 24일까지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지금 그 멕시코 북부에 있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그 주의 이름이 치와와입니다. 치와와. 예. 우리 뭐 이제 강아지 예, 그 기원이 된 그 주입니다. 치와와주에서 이제 농민들이 이제 지금 현재 2개의 댐을 점거 중입니다. 그러니까 공권력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 물을 갖다 지금 뺏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21년 봄까지도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없다. 이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정부는 엄격하게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아하, 오브라도 대통령이. 예, 조약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이 대통령은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물 부족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이제 하면서 누가 보면은 미국 편에서 철저히 서는 것 같습니다. 아니 원래 이 오브라도 대통령 당선됐을 때 이 사람이 이제 좀 굉장히 왼쪽에 있는 사람이다.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세계가 약간 좀 긴장했었거든요. 뭐 긴장까지는 아니더라도 멕시코가 그 전에 대통령, 제가 갑자기 이름 피에나 대통령, 하여튼 뭐 대통령인데 그쪽은 약간 좀 오른쪽이었어요. 그래서 좀 많이 멕시코가 변하겠다. 트럼프까지 들어서면은 뭐 만만치 않게 싸울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생각보다 다르네요? 예, 지금 그 오브라도르 이제 멕시코 대통령은 오히려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싸우지 않기를 원하는 겁니다. 뭐라고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물을 안 줬을 때 미국이 할 수 있는 보복이 있을 거다. 예를 들어서 국경을 봉쇄한다거나 아니면은 또 지금 방금 뭐 관세 이제 이야기 나왔죠. 그런 뭐 미국은 얼마든지 우리한테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더 큰 이슈는요. 지금 선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2016년에도 그 멕시코 이슈가 있었죠. 이민자 이슈라든가 이런 이슈가 있었죠. 이 멕시코 대통령은 미국 대선에서 멕시코가 부정적인 어떤 이슈로 이게 나타나지 않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하.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선거에 이용할 수 있죠. 멕시코는 물도 안 준다. 줘야 될 물인데. 우린 줬는데. 예, 우리는 18억 톤을 줬다. 아하. 근데 우리 받은 것은 1,000만 톤, 2,000만 톤? 뭐 이런 얘기를 갖다가 나왔을 때 멕시코가 이미지가 안 좋아진다는 국가적인 거죠. 위상이 떨어진다. 예, 특히 미국과의 관계에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공권력과 농민들이 대치하고 있는데 그 안타깝게도 지난주에 그 한 명이 사망했어요. 예, 그리고 그 한 명이 그 35세의 이제 엄마, 이제 새 아이의 엄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농민들은 그 굉장히 지금 뭐랄까요? 굉장히 감정적인 격동된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군요.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까지는 얘기 안 할 것 같은데 이번 선거에. 저도 안 할 것 같은데요. 안 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 멕시코 대통령이 지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오히려 물에는 전혀 관심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중국도 있지, 코로나도 있지, 뭐 경제도 그렇지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뭐 때리려면 바이든을 때리지. 예, 그렇죠. 멕시코를 뜬금없이 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리고 이 멕시코 대통령이 또 아주 독특한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뭐냐면은 이 농민들 뒤에 배후가 있다. 에? 그 배후,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야당이나 아니면 정적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했는다는 게 믿어지지 않지만 이제 외신엔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17명의 이름을 거명하고 얼굴도 거명을 이렇게 보여줬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배우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정치인이 있으면 정치인의 이름과 얼굴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이 농민들 뒤에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약을 지키면 되는 아주 단순한 문제인데 아니 그 왜 이렇게 시위를 하고 이렇게 되는지 그리고 내가 약속한다. 그 물 부족하지 않게 해주겠다. 예, 지금 아니 그게 그 기상에 관련된 거를 제갈량도 아니고 본인이 어떻게 그걸 약속을 해서 비가 오게 해주고 그러게 말입니다. 바람이 불게 해주고. 예.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농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남의 나라 대통령 같지요. 지금 그러네요. 상황이요. 생각했던 거랑 굉장히 가는 방향이 다른데요. 오브라도 대통령이. 예, 이 문제에 관해서 그렇고요. 미국이 특별히 제기하지 않을 이슈 같은데도 지금 지레 이렇게 물론 미국이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10월 24일까지 물 줘야 된다. 그때가 이제 그 기한이라는 거죠. 예, 그런데 이 문제가 조금 덜 줬다고 해서 그렇게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요. 물 좀 안 줬다고 관세를 막 때릴 것 같진 않은데. 예, 그리고 이 조약이 무려 76년 동안 잘 진행돼 왔어요. 잘 이렇게 운영이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오히려 모범적인 조약이고 만약에 조금 부족하면 또 양국 간의 협상의 여지도 있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 나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 조약을 이용해서 멕시코 대통령이 약간 국내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어떻게요? 물론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뭐 정적이라든가 야당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이 사건 뒤에는 뭐 배우가 있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지금 이용한다. 국내적으로 자꾸 이걸 해석을 하는 거죠. 만약에 그러면 멕시코 대통령 입장에서는 진짜 물이 부족하지 않다라는 거, 21년 봄에도 농사 짓는데 걱정 없다는 걸 보여주고 증명하면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거예요. 그거 21년이 돼야지 알죠.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사실은.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뭐 물 조약 그리고 멕시코 대통령의 숨은 의중이 뭘까 뭐 이런 얘기까지 나눠보기는 했지만 사실은 요새 이제 굉장히 많이 떠오르는 이슈들이 이런 거잖아요. 이런 뭐 안보 이야기를 많이 해도 그런 이제 전통적인 군사 안보니 뭐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비전통 안보라고 하죠. 그렇죠. 뭐 음식이라든지 먹을 거라든지 에너지라든지 그리고 물 같은 것도 어쩌면 들어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상하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 지금 만약에 멕시코가 물을 갖다가 아직 안 줬다라는 걸 가지고 뭔가 이슈 만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 결심을 한다면, 그러니까 만약에 굉장히 작심을 한다면은 조약을 위반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조약을 이행하는 거긴 합니다만은 멕시코 농민들 말대로 지금 올해는 가뭄도 있었고 그리고 그런 이제 뭐 허리케인이나 이런 것도 그냥 지나갔대요. 멕시코는? 예, 텍사스 쪽으로.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폭우가 쏟아지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비도 안 왔구나 별로.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이 조약을 통해서 진짜 물 안보가 위협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단순히 이제 농사 지을 물이 부족하니까 서로 이게 필요한 곳에서 주고받기를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비전통 안보의 영역으로 다시 말해서 이런 물 가지고도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무기만 가지고 안보가 위협을 받느냐 이런 문제가 아닐 수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사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점점 이런 게 더 굉장히 중요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코로나19 때문에 이 건강에 있어서도 뭐 그렇죠. 스키루치라고 얘기를 하고 뭐 음식 먹는 거 갖고도 지금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굉장히 앞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무기라든지 뭐 전쟁이라든지 뭐 이런 거 이제 그런 전통적인 안보가 아니라 이제 비전통 안보. 근데 이건 것도 우리 조약이 많이 되어 있나요? 예, 물 같은 경우에는 조약은 뭐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번 다뤘죠. 그 나일강 문제. 네, 맞아요. 예, 그때도 다뤘고. 예, 뭐 아직 이제 조약은 에티오피아하고 이집트 간의 조약은 없습니다만은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이제 물 관련해서는 이런 이제 조약이 뭐 여기저기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 차원에서도 이제 그 다자 조약이라고 해가지고 많은 국가들이 가입할 수 있게 이런 이제 물을 특별히 이제 유엔은 이제 그 식수보다는 어떤 뭐 발전이라든가 아니면 뭐랄까요 그 실제 우리가 뭐 식수도 포함이 되겠네요. 식수나 산업용수나 이런데 이제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미국과 멕시코의 이 조약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선진적인 조약입니다. 서로 필요한 곳에서 물을 갖다 받는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물빚을 안 갚았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때 몰랐구나. 그때는 서로 간에 말을 잘하고 협상을 잘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문제가 생기고 나니까 이렇게 조약 안에 뭐 이제 대표적 국제기구 우리 유엔 들 수 있겠죠. 유엔 같은 이런 국제기구가 역할할 수 있는 어떤 그 위원회라든가 뭐 멕시코 미국 간의 위원회가 아니라 뭐 유엔이나 제3자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좀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그지 예전에는 뭐 같이 잘 살아보자 뭐 이런 의도를 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좀 더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이런 걸 좀 위원회라든지 아니면은 뭐 안 됐을 경우에 실행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뭔가를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